오늘 두 가지 일정이 있어요. 하나는 크리스 영이라는, 좀 맞을까? 크리스 영이라는, 디자이너를 만나러 갈 거고요. 이분은 에스피오나지라는 이제 국내 로컬 브랜드의 디렉터였다가 최근에 독립을 하셨어요. 놀고 계세요. 갑시다. 지금 조금 늦었어. One, two, three, jump! 이걸 안 치면 싱크를 못 맞춰. 근데 담배 한 대 피면 안 돼요? 한 대 피고 오실래요? 네. 마음 같아는 여기서 피고 싶은데. 나도 그래서. 그게 원래 그런 어떤 토크의 매력.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뭐 캐주얼하게 얘기해. 그냥 나한테 얘기한, 왜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에스피오나지 할 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에스피오나지 퇴사해서 뭐 하셨어요? 일단 부산에 갔죠. 부산에 갔는데 전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부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빈티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낭설인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90년대 에라를 확실하게 겪었던 세대거든요. 나이대가 스톰 나오고 뭐 막 해외 뭐 만신창이었거든요. 당시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문화적인 측면도 너무 다양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인디밴드 드럭에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빈티지 하면 부산에서 다 그쵸. 첫 번째로 이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부산이 의외로 뭐 거기 국제시장인가? 국제시장. 깡통시장 부산이 아니었나?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쫙 펼쳐지고, 그게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 그쵸. 원래 1차가 부산이고 1차가 무조건 빈티지는 1차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넘어오는 게, 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급수를 또 이제 나누고 그쵸. 빼온다. 뭐 이런 설이 90년도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게 좀 약간 오로지 오리지널 빈티지에서 이제 복각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재해석을, 그러니까 제가 갖고 새롭게. 있는, 네, 완전히 제가 더 제 감성이 더 충분히 반영된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에스피오나지 때는 어떻게 보면 빈티지를 좀 새롭게 복각해가지고 그 빈티지의 감성이 묻어있는 그런 옷들이었다라고 그쵸?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때도 재해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완화시킨 거죠. 그치. 그러니까 또 웨어러블 하게. 네, 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넣다 보면 이제 그거의 어떤 미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관상의 미학적인 부분, 그리고 소재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게 디자인에서 실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아. 근데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어떤 복각이라는 게 또 이미 충분히 빠져서 어떤 결정체를 뽑아놓은 시대의 옷들을 가지고 더 이제 맞아. 얘기를 하려다 보니, 진짜 뭐 어떤 아이템 가지고는 진짜로 막 너무 고민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나 아이템 가지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왜냐면 또 이게 상품성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제가 느꼈던 골든 에라 시기에 90년대. 네, 90년대나 뭐 그 약간 이전 세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90년도에 제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구매를 하러 뭐 이대 뒷골목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느낀 거지만, 또 음악적인 거, 당시에 봤던 뭐 음악, 영화, 자료들이 맞아. 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뭐 미국 영화 어떤 걸 봤는데 이건 배경이 또 70년대야. 제가 실제로 겪었던 90년대 것과 갑자기 70년대 것을 또 믹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걸로 보자면 이 옷에서의, 저는 옷을 좀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미학적인 거를 접근할 때 이제 저는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니까 그쵸. 그거를 굉장히 많이 좀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다녀오셔서 뭐 소득이 있었어요? 엄청났죠. 제가 지금 눈여겨본 것 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거예요. 웜업 자켓인데 웜업 자켓. 네. 요즘에 러닝이 대세잖아요. 그쵸? 너무나도 대세고 막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저희 90년도 때는 러닝화가 되게 어떤 패셔너블한 어떤 그걸로 그랬었죠. 예, 인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러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맞춰지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삶이 그냥 단순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좀 속성 깊은 거를 네.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실제 러닝화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 그냥 그걸 실제로 누리고 러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의 어떤 현 시대의 어떤 그런 것도 멋있지만 과거의 러닝도 멋있거든요. 패션으로 좀 보자고, 좀 간단하게 패셔너블 한 걸로 보자면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거의 탑이니까. 그쵸. 나이키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정말 막 테크니컬한 게 모두 러닝을 위해 다 들어가고 막 맞아. 등 부분에 네. 막 구멍 다 뚫려 있고 막 통기성 너무 좋고 원단만 맞아. 정말 뛰는 사람을 위해 최적화돼서 만들었다면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거는 부족했지만 그 약간 오버핏인데 러닝 예를 들어서 웜업 자켓 같은 거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막 컬러풀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썰려 있고. 그치. 근데 참 이렇게 썰려 있고 썰려 있대. 썰어줘요. 좋은 표현이다. 썰려 있대. 아니 저 이게 디자인할 때 항상 이렇게 면을 썰어라 뭐 이런 얘기를 스승님한테 항상 들었기 때문에 야 너 여기서 좀 썰어줘야 돼 이런 버릇이 돼가지고. 어쨌든 나이키가 오히려 또 그때 시절 지금의 어떤 테크니컬한 러닝화 말고 그때 시절에 실제로 뛰었던 그런 러닝화 물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그런 룩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스포티한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스포티한 것도 분명히 가져가죠. 그것도 이제 옛날 90년도는 또 스포티한 걸 빼놓으면 말이 안 돼요. 절정이에요. 모든 유행이 다 스포티 베이스였어. 그치. 스포츠 그때는 베이스였으니까. 또 농구 붐이 그쵸. 농구 저지부터 네, 그리고 거의 뭐- 아노락 재킷 되게 많이 입을 때고. 그쵸. 뭐 막 장난 아니었죠. 90년대 스포츠 하면 이제 농구 저지부터 해서 뭐 아침에 막 러닝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당시에 뭐 나이키를 비롯해서 수많은 스포츠 브랜드. 챔피언이 흥했던 시절. 그치. 그 당시 이게 저지가 챔피언이었으니까. 다 챔피언이었죠. 공식 스폰이 챔피언이었으니까. 챔피언 에슬레죠. 그게 그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그때의 지금 러닝과 그때 러닝의 어떤 룩을 보면 너무 다른데 저는 이 과거의 러닝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기능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요즘 추세는 맞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기능을 원하면 나이키 가서 사 입으면 돼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아니 또 사실 또 제가 지금 러닝을 하고 있어요. 러닝해요? 운동이라고는 안 하다 무슨 러닝을 한다고? 못하는 거였지. 근데 러닝을 하는데 지금 뭐 많이 뛰진 않았고 생각날 때마다 뛰어요. 근데 뭐 제가 뛰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제 감성은 약간 과거의 러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런 걸 구해서 입고 뛰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기능적인 측면은 덜하겠지만 네, 뭐 바지도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나이키나 미국에서 나왔던 그냥 그때 좀 짧지 않았어요? 네, 화섬직으로 나왔던 거에 그다음 뭐 슈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발란스 990이 들어오고 뭐 위에 상의 뭐 나이키 그치. 이렇게 AP 되게 AP, 큰 AP이 아니구나 여기 이제 가오리처럼. 네, 아모리 가오리 이렇게 막 여기 완전 벙거 오버사이즈. 네. 근데 입으면 뭔가 맞아. 어색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일단 뭐 웜업 자켓을 부산에서 이번에 샘플을 구했는데 챔피언 겁니다. 챔피언 거고 이게 연도가 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치. 아니 뭐 그냥 그때 거 이겠거니 하고 이제. 네, 그리고 아니 뭐 너무 감성이 좋아요. 그 감성 자체가 아니 100% 확실한 건 뭐 지금 뭐 현재 시판되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너무 흥미로웠던.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죠. 제가 러닝을 하다 보니 요즘 러닝 복장 말고
과거 러닝복장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입고 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또 한편으로 러닝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패션으로서의 어떤 회기?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재해석? 거기다가 이제 담아서 탁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부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 걸로 좀 흡수하고 싶은 것도 있고 느끼고 싶었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비 많이 왔었어요? 네, 비 많이 왔었는데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그냥 이렇게 막 들고만 네, 그냥 가방 안에 그냥 돌돌돌돌 잘 접어서 서울에서 왔다니까 또 더 이렇게 해주시고 아직 그런 건 있구나. 서울에서 있죠. 오셨어요. 이러면서.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또 목적을 그런 빈티지, 부산의 빈티지 옷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 보면 그런 것들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제가 뭐 디렉터 생활을 하고 디자이너 생활을 오래 했더라 하더라도 아니 뭐 모르는데 뭐 근데 되게 의외다. 에스피언에서 몇 년 계셨죠? 제가 7년 반이에요. 7년. 그러니까 거의 제 기자 생활 한 연도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희 씨랑 저. 근데 그냥 문득 옛날 생각해보면은 그때 형님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 많이 포커스돼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일본을 가려고 했어요. 코엔지나 뭐 네, 빈티지 쪽을 다 그런 데가 많으니까. 가보려고 했는데 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니 나는 국내에서 하는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부산에 가서 빈티지 시장 한번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않았다는 게 내 자신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또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뭐 그쵸.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또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치.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도 한번 주희 씨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베이스라기보다 제가 옛날에 주희 씨한테 이제는 국내 브랜드가 더 내가 소비자라면 더 국내 브랜드를 더 애찬하게 되고 이제 국내 브랜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눈물 터졌어. 저는 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국내 시장이 물론 이게 아쉬운 부분도 많죠.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이게 브랜드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거는 박수가 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이제 한국 시장도 좀 더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보다 더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제 브랜드가 나중에 뭐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지금 뭐 기획 단계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잘 하는 브랜드들이 더 잘 돼서 또 후배들도 더 또 튀어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도 해요, 사실. 그냥 처음만 그러니까 뭐 막말로 오늘 처음 알았고 그래서 뭐 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정말 막말로 그래 뭐 잘 되든가 말든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안타깝지 그냥 그러고 말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알고 지낸 세월이 하루 이틀은 아니니까. 오래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변수도 있고 되게 사실 저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막 나올 텐데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생각 아무것도 못하는 그건 맞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진짜. 뭐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원래 약간 제 삶의 모토인데 네. 사실 저는 좀 옛날에 그래요. 기자를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네.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도 좀 약간 믿고 있는 신념 같은 건데 이 장사의 개념을 요즘 제가 좀 바라봤을 때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되게 미비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속된 말로 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사실 되게 말려서 많을 것 같아요.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뭐 중희 씨가 알고 있는 그 전 편집장님은 만류를 했습니다. 뭐 취향이라는 것도 사실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근데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은 취향을 조금 좀 떨궈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이 뉘앙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오랫동안 몸담았던 네. 이 사도 따지고 보면은 크리스 영이라는 디렉터의 취향이 되게 많이 묻었던 브랜드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남들 다 하는 거를 우리가 거기 찡겨서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문제거든요. 이건 저한테 닥친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한 게 어려운 문제죠. 브랜드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제 제 주변에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네가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면 지금 네가 생각했던 이거를 절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자, 이걸로 인해서 네가 갑자기 막 티어스를 뭐 예를 들어서 막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아도 쳐가지고 막 받는 아도 쳐가지고 막 받는 옷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너냐? 그때 가서 이게 널 거기 한번 발을 뭐 들이면 뭐 헤어나올 헤어나올 수가 수 없다. 없다. 이거부터 뭐 마약이요? 이게 그럼 여기서 내가 바뀌나? 안 바뀌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약간 바뀌면 되게 재밌겠다. 아 이거는 옛날 이랬는데 변했다. 아 그쵸.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 크리스티안 썩었네 이렇게 되는 어. 거지. 아니,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썩었네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면 아까 저는 계속 걱정이 돼. 왜요? 요다가 팬더가 됐대. 팬더가 되고 이게 근데 중희 씨는 요즘에 좀 국내 브랜드 중에 이거 좀 너무 좋다. 물론 되게 많은 브랜드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약간의 또 장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장르. 네, 좀 다르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요. 원래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명확했고 그랬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게 좀 없어졌어요. 아예. 아, 의외로. 그러니까 네. 이게 내 취향이다 아니다 이런 브랜드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물론 되게 그냥 여러 개를 예시를 주고 봤을 때 픽할 수 있는 브랜드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냥 그러니까 제 기준에 입력이 되는 브랜드는 사실 없어요. 다 잘해요. 다 잘하고 다 너무 멋있고 다 저만의 색깔을 뽐내고 있고 이런 브랜드의 행보도 재밌고 저런 브랜드의 행보도 재밌고 관심도 되게 많이 갖곤 하지만 좆된다 막말로. 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브랜드는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국내는 없다. 해외도 마찬가지. 해외도. 하우스 브랜드로 갔을 때 이번에 이제 2019 SS 컬렉션 파리에서 하면서 셀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PB 파일로에서 에디슨 리먼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그거 굉장히 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패션계에서는 쇼킹한 이 말이 이었어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컬렉션이 발표됐을 때 PB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셀린의 느낌은 완벽하게 저는 소멸했다라고 보거든요. 놀란 게 누가 비교를 올렸더라고. 네. 과거에 네. 에디 슬리먼의 어떤 그 레더 자켓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것과 지금 어떤 그 셀린의 셀린의 자켓. 이거 이럴 바에는 댓글에서 제가 본 게 이럴 바에는 에디 슬리먼이 에디 슬리먼 브랜드를 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그 PB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가진 색깔을 원래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원래 예전에 좀 많이 입었었던 스타일이 여성이긴 하지만 남성으로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녀의 스타일을 되게 참고도 많이 했었어요. 뭐 약간 중성적인. 예. 그런 걸 참고를 많이 했었고 되게 선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에디터지만 좀 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PB가 떠나면서 아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쇼가 공개가 됐잖아요. 에디가 하는 쇼. 말 그대로 에디 슬리먼이었어. 이거는 셀린이라는 브랜드가 이랬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에디 슬리먼, 특히 생로랑 때의 에디 슬리먼 색깔이 예, 너무너무 강했었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셀린이 아니다. 에디 슬리먼 정신 차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는데 당연히 그 디렉터의 색깔을 입히는 게 맞지 않냐. 셀린을 좋아했던 사람들 더 이상 셀린의 팬이 그러니까 이제 셀린 팬에서 등을 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셀린의 팬들을 뭔가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 에디 슬리먼의 팬들이 셀린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뭔가 이렇게 빵 터지더라고요. 그럼 긍정적이라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에디 슬리먼의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런 뭔가 락시크적인 느낌, 스키니한 느낌, 펑키한데 되게 패션 용어로 하면 되게 쉬크. 그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디올 때의 어떤 그런 향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셀린을 갔는데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에디 슬리먼이 정신 차렸다고 보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하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이건 진짜 애매해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취향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셀린이 그렇게 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SS가 돼가지고 에디 슬리먼이 만들어오는 컬렉션이 존나 잘 팔렸어요. 예를 들어서 PB가 마지막 시즌에 했던 것보다 존나 잘 팔렸어. 에디가 한 게. 그러면 에디 슬리먼은 결과적으로 존나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어떤 브랜드의 그런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그냥 오히려 저는 지금은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거를 취향 이런 문제 빼고 어렵죠. 항상 해양중이 항상 이렇게 어렵게 가. 나중에는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어렵다. 사실 그래요. 이게 분명히 뭐 저는 또 가정이 있고 애기가 있다 보니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브랜드를 굉장히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할까? 좀 쉽게 이야기. 뭐 1년 시즌을 그냥 컨셉을 두고 그 컨셉을 두고 캡슐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캡슐 같은 느낌으로 해서 쫙. 그러니까 나쁜 이런 돈을 확 빨. 그치. 확 땡기고. 이제 분명히 또 이게 아니거든. 이게 또 아닐 거란 말이야. 좀 다른 건데 확 1년. 뭐 그런 생각 해보고 진짜 별의별 생각 많이 해봤어요. 큰 기조는 있죠. 제가 만약에 브랜드를 하게 되면 이 브랜드 이런 어떤 철학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 확실한 건 그겁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시대 이제 제가 80년도생이고 90년도에 골든에라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다음에 그 90년도가 2000년도 초반까지 쭉 골든에라를 겪다가 이제 IMF 터지고 나서 확 저는 기울었다고 보거든요. 크게 봤을 때. 이제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 패션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것만 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많이 물려서 돌아오고 막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뭐 자리가 막 굉장히 한때는 부흥기도 있고 지금 되게 이렇게 그래도 이제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한데 또 국내 브랜드가 한편 확 쇠퇴했다가 막 수입 브랜드에 잠식당하고 그쵸. 뭐 이런 막 들쑥날쑥한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시대별로. 어쨌든 그런 걸 다 접어두더라 하더라도 제가 겪었던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가 가장 솔직할 것 같아요.
맞아. 실제 브랜드에서 너무 잘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 브랜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 나가서 오늘 대화는 이쯤에서 영상을 끊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형이었고요. 그리고 폐영 중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제가 좋았죠. 나올 압구정에 나올 오랜만에. 기회도 생기고 이게 되나? 제가 나올 일이 뭔가요? 댓글이 날씨 좋아서 요즘 너무 좋아지. 날씨가 좋아. 제가 연락 좀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저도 연락 드릴게요. 카메라 끄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고, 마지막 가는 거 찍으려고. 아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사운드가 문제여서